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자료들을 보면 무슨 환자들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병 저런 병 그냥 아침에도 보면 뭐 텔레비 보면 뭐 무슨 흥신소야 뭐 그냥 맨 환자입니다. 무슨 병이 그렇게 많고 남녀 모두 5, 60대의 건강 여부, 질병 들은 여부에 따라서 건강 수명의 갈림길이다. 5, 60대 건강해야 그나마 70대까지, 75세까지 그나마 그냥 특별한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0, 30대 고혈압 당뇨 걸려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걸려있는 20, 30대들 이 친구들은 건강수명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털어내는 노력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냥 약 먹고는 70세, 75세까지 절대 못 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2023년도 작년도 12월에 그 발표된 암 등록 통계치를 보면 2021년도에 자궁내막암 신규 환자, 그냥 있는 환자가 아니에요. 신규 환자가 3,549명. 건 4, 5천 명이 자궁내막암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또 난소암은 3,221명.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3,173명. 9,943명 합하면 도합. 그러면 자궁 난소 생식기에 관련된 암이 1만 명 시대. 모든 암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크고 작은 어디에 붙어있던 암이라도. 그런데 난소암 같은 경우에 특히 생존율이 낮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약 한 80%의 5년 생존율을 갖고 있지만 난소암 같은 경우는 2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발견할 당시에 보면 대체적으로 50%가 3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서글픈 이야기는 난소암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예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예방을 못하는 거지. 그냥 통상적으로 아랫배가 좀 불편하고 불쾌하다, 살짝 통증이 있다, 생리불순, 폐경 이후에 질출혈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리 통증도 있고 뭐 빈뇨, 오줌도 자주 좀 매렸고 변비도 생겼더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던 그런 불편함들이에요.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아주 특징이에요. 그런데 요게 자궁내막암일 수도 있고 난소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비정상적인 뭐 질출혈이 있으면 자궁내막암, 그 다음에 난소암, 어쨌든 뭐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에 담배 피는 흡연자들도 이런 암 발생률이 높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라. 중년 여성들. 그리고 또 뚱뚱한 여성들이 이런 게 많다는 거야. 살 좀 빼야지. 근데 43%인가가 지금 비만자들이에요. 또 통계치 보면. 그러니까 식사 조절하고 운동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식사 조절 및 운동, 그걸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 뭐 가장 좋은 건 제가 보니까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인조 단맛 이거 좀 줄이고, 단맛 줄이고, 물론 뭐 성질 나서 들쩍지근한 거 먹으면 성질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먹는 거 좀 성질 줄이고 찝찝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차가운 음식 줄이고 하체 노출 줄이고 스트레스 좋게 받고 성질 좀 좋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애들 다 키우고 이제 뭐
그 새끼들 다 독립시키고 대학 졸업하고 다 이제 시집장가들 다 가고 다 독립해서 지가 다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럼 이제 영감하고 마누라하고 둘이서 즐겁게 살아야 될 나이야. 50대가 60대가. 근데 이런 암에 걸려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참 아픔을 갖고 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설계해야 돼요. 아픔이 온 다음에 야 이건 내가 왜 진작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궁 난소에 관련된 암이 생기는 원인이 뚱땡이가 대체적으로 많다고 하니 그럼 비만을 좀 털어내야지. 그럼 비만의 원인은 우리가 이상 지질혈증과도 연관이 있어요. 고지혈증과 연관이 있어요. 고지혈증만 있느냐? 아니에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당뇨병과 고혈압은 항상 손잡고 댕겨. 이 새끼들은. 무서운 것은 20세 이상 우리나라 이 인구 중에 40%가 40.2%가 고지혈증 대상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고지혈증 위험 환자 40점. 그리고 그만큼 뚱뚱하다는 거죠. 피가 건강해야 온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제 다 알잖아요. 상식이고. 그래서 피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음식 조절과 운동뿐이에요. 이제 다 알잖아요. 포화지방, 탄수화물 이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식이섬유, 규칙적인 운동, 평상시에 수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했어. 기준치고 참고치를 벗어났어. 근데 뭐 잘 조절되지 않아. 그러면 만성질환이 벌써 찾아오는 단계다. 손잡고 자기네 가는 길로 가자는 겁니다. 손잡고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건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픔으로 가는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활 습관 교정.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이 모든 질병의 맨 마지막에 쓰여지는 글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이 뭐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을 먹는 게 생식과 생채식이야. 그리고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 이게 배 앞에서 먹는 건 오행생식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만 오행생식 얘기하는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싱싱한 야채, 과일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인조로 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피자, 파스타, 햄버거 이걸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또 동안으로 또 살고 싶다는 얘기네요. 아이, 동안으로 살 수가 없지. 뚱땡이가 돼가지고. 젊은 얼굴을 가지려고 한다면 일단 물을 자주 먹어야 돼. 피가 잘 돌아야 돼. 그 다음에 깨끗하게 수연하기, 씻는 걸 잘 씻어야 돼. 게을러만 안 돼. 뚱땡이들은 게을러 씻지도 못이야. 그리고 싱싱한 음식,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싱싱한 생채식, 생식. 그중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 강조하는 얘기가 저기 뭐야 부산에 계신 분, 여기 어디야? 여기 인천에 계신 분. 나이가 70이야. 그런데 30대 초반에 혈액을 갖고 있어. 그럼 모든 조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만 30대 초반 아니요. 그런 분들 동안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얼굴. 근데 그런 분들 반드시 동안 얼굴 아주 주름 없고 뺑뺑할 거예요. 아가씨 몸매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뭐 삶이 즐거운 거지. 뚱땡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어서 비리비리하고 인상만 쓰고 취tung 씹은 얼굴, 그건 본인 스스로 잘못이지. 자기 관리 못한 거지. 그리고 잠 충분히 자고 성질 좋게 해야 관상이 좋아져. 관상이 좋아야 건강해지고. 에? 싱싱한 채소 과일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피를 건강하게, 싱싱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입에 쓴 약은 몸에 이롭다. 양약고구 이어병이요 충언력이 이어행이라. 귀에 거슬리는 말은 행동에 이롭고 입에 쓴 약은 몸에 이롭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통즉 불통이요 불통 즉통이라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 해서 동의보감이에요. 쓴 음식 이것이 막힌 곳을 소통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은 씁니다. 식물에서 원료를 뽑은 걸 대체로 써요. 왜? 뽑아내기 위해서. 막힌 곳을 뚫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싱싱한 야채에서 이 쓴맛은 폴리페놀이에요. 쓴맛 내요. 근데 이거는 소장에서 못 녹여. 뭐 서양의학적으로는 상부 소화기인데 그게 소장이에요. 소장에서 그걸 못 녹여. 걔가 그 소장에 그 육모에 붙어있던 이런 찌꺼기들 뭐 그 숙변 덩어리들 다 끄집어내. 녹이려고 막 하다 보니. 그래서 거기 걸러 이렇게 지글지글 걸러서 맨 마지막 대장까지 똥구멍까지 나갈 때까지 못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뿡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각종 숙변이요 뭐 용종 뭐 이런 거 그냥 훑어내는 거야. 그냥 다. 그러니까 대장암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내 소장에서 대장내에 있던 그런 지저분한 찌꺼기들 전부 다 걷어내니까 우리 몸 내부에서 살판난 거지. 그러니까 그냥 활성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짱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계신 분 여기 인천에 계신 선생님은 삶이 즐거워요. 똥도 잘 나올 거야. 내가 볼 때 대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히 사는 거지. 이 싱싱한 야채 과일 속에 폴리페놀 이게 식물성 화합물이야. 우리 인조식품 그 첨가물은 우리 몸에 병을 부르지만 이런 식물성 화합물은 우리 몸에 보약이야 보약. 그래서 싱싱한 과일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또 어디 많이 들어있냐 보니까 비수리에 많이 들어있대요. 비수리 야간문이잖아. 요 야간문에다가 삼지구엽초 섞어가지고 또 술을 담근 게 그게 정력제잖아요. 발기부전 치료제잖아. 막힌 곳 뚫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야채, 과일, 빵, 떡, 설탕 뭐 이런 거 잔뜩 들어간 거 기름기 잔뜩 먹고서 무언 발기가 잘 되기를 얘기를 해. 발기가 죽지 오히려. 그 다음에 비쑥, 양파, 보리 전부 다 야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한 색깔을 가진 과일에서 껍질에 더 많으니까 껍질까지 싸그리 먹어치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쓴맛은 음양오행상으로 심장 기능을 보강한다. 그래서 심장 기능을 보강하니까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부전도 치료되는 거예요. 싱싱한 야채 과일 많이 먹어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뭐 많아. 그 중에 내 몸에 맞는 거, 내 상황과 여건에 맞는 거 어느 것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 수명까지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병에 들고 나면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저 지방에 계신 어느 분이 엊그저께 굉장히 죽다 살아났어요. 죽을 것 같이 막 2, 3일 고생을 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분은 정상으로 회복했으니까 오늘 낮에 전화를 하셨어요. 죽을 것 같이 아팠다가 살아나니까 평상시에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깨달았다. 깨달음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신랑한테도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을 느꼈다. 소중함을 느꼈고 감사함을 느꼈다. 바로 그 소확행이지 뭐예요. 그래서 평상시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행복인지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질환이 왔다면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정상으로 회복돼서 건강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 감사하고 있다니 그래서 박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꼭 체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아픔을 모릅니다. 그게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건강은 타인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내게 맞는 건강법을 준비해서 실천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기 전화 주신 분, 이분 굉장히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이제 마음이 따뜻하니까 육체도 따뜻해져. 이런 분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하지도 않고 또 항상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살아있는 오늘, 지금에 감사하게 여기고, 지금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의 인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면 아픔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뜻한 시간을 늘 갖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